인류를 향한 새로운 위협에 맞서 에단 헌트와 IMF-팀이 힘을 합쳐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그린 첩보 액션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에 관한 10가지 잡식 지금 출발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이번 작품은 2편의 이야기로 구성되는데요.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은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촬영 당시에도 액션을 대충 다루지 않으려 노력했더니 결국 예상한 것보다 영화가 길어졌었다라면서 에단 헌트의 캐릭터와 주변 인물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졌고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되었다. 2시간 20분 안에 모든 것을 우겨 넣으려는 시도보다 제대로 된 2편을 만들자는 마인드를 톰 크루즈와 나눴다라고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영화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였다고 하는데요. 30년 가까이 된 장수 프랜차이즈이지만 한 편 한 편의 완성도만으로도 시리즈 전편을 미리 보지 않아도 되는 몰입도와 영화적 구조가 감독과 톰 크루즈의 제일 목표라고 합니다. 한편 영화의 부제 데드 레코닝은 항해 용어인 추측항법으로 마지막으로 아는 자신만의 위치를 기준으로 항로를 선택한다는 뜻을 담았죠. 1989년부터 스카이다이빙을 한 톰 크루즈는 국가공인 낙하산 강하 자격을 취득했고 비행기 날개 공개 훈련을 받았는데요. 전문 스턴트 운전 및 오토바이 운전에도 능숙하고 전문 레이싱 경험이 있으며 심지어 나이트록스 상급 다이빙 자격증이 있는 프리다이빙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톰 크루즈의 전설적인 스턴트와 몸을 던지는 연기는 전 세계 영화인들과 관객들에게 귀감을 사는 부분인데요. 그는 나는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는다. 하루라도 뭔가를 우연에 맡기게 되면 실수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과 테스트를 하면서 디테일에 최대한 집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스턴트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연기이든 제작이든 비행기를 시속 300마일로 지면에서 아주 가깝게 조정한 것, 칼싸움이나 달리기, 차들 속으로 차를 몰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건 나는 항상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해내기를 원한다라고 전하며 완벽주의자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을 내놨죠. 2019년 1월 영화의 제작자이기도 한 톰 크루즈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이 한 번에 촬영되어 2021년과 2022년 여름에 각각 개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2020년 2월 베니스를 시작으로 로마에서 40일간 촬영될 예정이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제작이 중단됐죠. 스턴트 테스트를 제외하고 공식 촬영은 9월에서야 재개되는데요. 톰 크루즈는 영화 출연진과 스태프들의 안전을 위해 자비 50만 파운드로 숙소용 유람선을 마련하는 등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자 톰 크루즈는 촬영 중 거리두기 수칙을 어긴 몇몇 스태프에게 호함과 욕설을 퍼부었고 이 음성 파일이 유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욕설이 섞이긴 했지만 영화 산업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영화가 망해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에게 가서 사과하라는 등의 내용은 공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에서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를 누비던 에단 헌트는 이번에도 UAE를 방문했는데요. 영화의 초반 액션은 아부다비 공항에서 15일 동안 촬영됐는데 약 700명이 제작에 참여했죠. 이번 작품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운영 예정인 공항의 신규 터미널 미드필드 터미널의 전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톰 크루즈는 180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스탠드 아치를 지닌 미드필드 터미널의 지붕을 가로질러 달리는 액션을 선보입니다. 참고로 일부 터미널 장면은 버밍엄의 쇼핑몰 불링 앤 그랑 센트럴에서 촬영했으며 최대한 아부다비의 터미널처럼 꾸미기 위해 간판을 교체하는 작업을 펼치기도 했죠. 이 밖에도 초반 등장하는 사막 장면 역시 UAE에서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새롭게 합류하는 두 여성 배우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하차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패기 카터를 맡았던 헤일리 에델은 에단 헌트의 새 액션 파트너로 활약했는데요. 톰 크루즈와 연기합을 맞춘 것에 대해서 헤일리 에델은 톰 크루즈는 마치 링 구석에 있는 복싱 코치 같다. 배우들 대신 안전장비를 점검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상대의 감정을 느끼고 조종할 수 있는 멘티스로 활약했던 톰 클레멘티에프가 암살자 파리 역할로 등장하죠. 톰 클레멘티에프는 킥복싱과 태권도를 꽤 오랫동안 수련해왔다. 파리는 내가 잘하는 무술 능력을 비롯한 각기 다른 액션 능력을 탄탄하게 갖춘 인물이라고 캐릭터를 소개했습니다. 에단 헌트와 그레이스는 이탈리아 로마 시내에서 추격을 피해 피아트 500을 갈아타는데요. 피아트 500은 이탈리아 국민에게 값싸고 쉽게 탈 수 있는 승용차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피아트의 창업자 지오반니 아넬리의 지시 아래 개발된 국민차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에 처음 피아트 500이 등장할 때 많은 이들은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에 오프닝 카체의 신장면을 오마주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은 루팡 3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헤일리 에드웰은 드리프트 교육을 영국에서 5개월 동안 받은 덕분에 그레이스보다 더 좋은 운전자가 될 수 있다고 털어놨는데요.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은 로마만이 줄 수 있는 추격전 느낌을 내고 싶었다. 로마의 교통체증과 자갈길은 추격을 예측 불가능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톰 크루즈는 노르웨이 절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추락하는 장면을 본인의 공식 촬영 일정 중 먼저 소화했는데요. 그는 현실적인 이유로 첫날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 장면을 찍다 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다면 많은 돈이 낭비됐을 것이라고 밝혔죠. 실제로 톰 크루즈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촬영 당시 점프 장면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고 그 결과 영화 촬영이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절벽 추락 장면을 위해 톰 크루즈는 1년 동안 기초 훈련과 고급 스카이다이빙 훈련을 받으며 낙하 기술을 다시 배웠는데요. 반복 훈련이 생명이라 여긴 그는 하루에 점프만 30번씩 약 500회의 스카이다이빙을 진행했죠. 그리고 영국의 채석장에 경사로를 제작,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 드론 카메라의 위치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실제 절벽 낙하 장면도 하루에 6번씩 찍으면서 좋은 앵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죠.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은 우리가 모험심의 관점에서 영화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기차에서의 액션 시퀀스는 항상 하고 싶었던 것이었다라면서 이전 영화들을 기반으로 열차 시퀀스를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제작진은 열차의 파괴 장면을 위해서 실제 열차 선로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열차 카트를 설계해 제작했죠. 촬영 중 열차의 속도는 시속 60마일을 기록했는데 촬영하기에 미친 속도 같아 보여도 톰 크루즈에게는 그저 영화 촬영 세트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빌런 캐릭터 가브리엘을 맡은 에사이 모랄레스는 싸움 장면을 해봤지만 움직이는 기차에서 촬영하는 것은 불같은 실험과도 같다. 하지만 톰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했죠. 톰 크루즈는 익스트림 스포츠, 스피드 플라잉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업그레이드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 스피드 플라잉은 작고 가벼운 낙하산을 이용해 산기슭을 빠르게 활강하는 스포츠입니다. 스카이다이빙이나 패러글라이딩과 유사해 보이지만 아주 작은 캐노피 날개를 사용하고 지면에 가깝게 붙어서 날기 때문에 궤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스피드 플라잉의 위험한 점이죠. 완벽한 스턴트를 위해 몇 년간의 연습을 거치며 가장 역동적으로 액션을 전달할 방법을 고민했다는 톰 크루즈는 스피드 플라잉의 역동적인 액션을 더 생동감 있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나 드론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김블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촬영 방식까지 고안해냈죠.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부터 합류한 14 파우스트 역의 레베카 퍼거슨은 영국 매체 메트로와의 인터뷰에서 톰 크루즈의 블록버스터 영화 대부분이 대본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촬영 방식을 좋아한다고 밝혔는데요.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과 톰 크루즈의 제작 방식은 외부인이 보기에 다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천재적이라면서 이들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그들 머릿속에 있다. 이들은 대화 중에 영화의 대부분을 창작해내고 둘만의 시너지에 의해 역동성이 강화된다.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현장이다. 이 모든 결실이 관객들의 눈앞에 펼쳐질 차례라고 언급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다시 출연하는 것에 대해 출산과 같다고 묘사한 레베카 퍼거슨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다시 하고 싶어한다라고 밝혔죠. 지금까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에 관한 여기까지 잡지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